안녕하세요. 입시를 보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우선은 명지대학교 올해 전형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와 틀리게 교과가 두 개, 이제 종합이 두 개.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우선은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교과 100% 전형이 있고, 이 또 하나의 교과 전형이 좀 특이하지만 면접형이에요. 교과 면접형. 그래서 교과의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이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형하고 이제 서류형. 크게 이제 두 가지 전형을 다 가지고 있다.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변경 사항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핵심이 될 수 있는 변경 사항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기만 하면은 일단은 다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2025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죠. 3개 학기 이상의 이 교과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수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았다. 일단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부터는 2025년 3수까지입니다. 졸업 예정자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학교폭력 조치상 필수 반영이 무조건이에요. 이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 내신 성적에서 우위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형이에요. 국수 영사가 상위 등급 과목 반영 방식이 아니라 전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아무래도 진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그냥 뽑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고민하지 않겠다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의 3년간 학교 수업을 정말 잘했다고 성실한 학생을 그냥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냥 내신에 그냥 신경 최고로 잘 쓴 친구들, 소위 내신 올인한 학생들, 그냥 이 친구들 그냥 뽑아도 우리는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명지대학교가 얘기하는 지금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운대학교의 이제 학교장 추천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대하고 명지대 두 학교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체제도 없고 뭐 다른 옵션 없이 단순 내신 성적으로만 진짜 우수한 친구들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같은 라인에서 한 결을 좀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상명가라고 불리는 라인에서 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있지만 광운대랑 명지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상명대 요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아예 없거든요. 추천 전형 자체가. 그런 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린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를 뽑겠다. 그 내신 성적 기준하는 부분들이 아마 2등급 초중반 때에 있는 그냥 우수한 친구들을 그냥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25의 6개월 분석을 기준에서 본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한 7에서 10대 1 정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낮아 보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연계가 그죠. 행정구역상 서울에 있질 않아요. 서울에 있질 않다 보니까 자연계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명지대학교 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뭐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흔히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문들이 돌 정도로 학교 이미지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이제 수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명지대학교로 써야 되는 친구인데 불구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케이스의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경쟁률이 타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비하면 조금 낮은 부분이 좀 보인다. 내신 70%거 기준했을 때는 2.34, 2.5등급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는 요거보다 소폭 상승되어 있는 부분은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를 그냥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합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등급 초중반대 친구들이 굉장히 좀 눈치 싸움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거기에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기존 입시제도의 마지막 이제 입시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아마 경쟁률이 조금 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이 명지대학교 교과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광운대학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상명대와 함께 수능 최저가 없는 인서울의 거의 마지노선의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27학년도에도 전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결은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여겨볼 건 학폭 조치 상황이겠죠. 요게 있기 때문에 학폭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이미 올해도 지금 뭐 최근 입시 관련 뉴스들을 좀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부산 지역에 있는 뭐 대학들이나 뭐 지방권에 있는 뭐 국공립대 이런 학교들에서 지금 학폭이 있어가지고 원래 합격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학폭이 입시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전형이 바로 뭐냐면 이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면접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인서울권에서는
뭐 지금 보시는 명지대학교, 뭐 그리고 가천대학교 정도예요. 다른 학교들은 교과에 면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특이한 전형인데 불구하고 명지대가 교과 면접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눈여겨볼 만하고, 실제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수 없는 친구들, 그거보다 내신 낮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명지대 교과 면접이 인서울의 마지노선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1단계에서 교과를 5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을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인성하고 전공 적합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질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인 생활기록부 기반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공통문학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약식 면접이라고 하죠. 그냥 궁금한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모집 요강에서 이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확정이 되면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원 동기, 뭐 학습 계획, 이런 부분들의 어떤 큰 틀, 그 틀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제 말빨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접으로 진짜 역전이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은 내신 100% 전형으로 꼽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뭔가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은 열정이 있어 보인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컨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1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5배수를 지금 뽑는다는 건 성적으로 자른다기보다는 진짜 면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가려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결 기준에서는 확실히 학교장 추천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거의 10대 1에서 한 15대 1 정도 수준이고요. 내신 70%꼭 기준하면은 인문계열은 2등급 후반에 3등급 초반 정도. 자연계열도 비슷합니다. 2등급 후반에 3등급 초반 정도. 심하면 이제 3.2, 3.3도 붙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0.5등급 정도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등급 후반대에 있는 이 수능 최저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메인 전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권 학생들 기준에 했을 때는 더더욱 이 명지대학교의 이 교과 면접 전형은 되게 핵심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3등급 초반대에서는 일단 한 장은 무조건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올해는 심하면 거의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매년 인기가 꽤 높다. 1단계 5배의 수이다 보니까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여기 보면 1단계에서 성적으로 잘랐는데 3등급 초반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2, 3.3등급 대에서 이거 무조건이네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집 단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3등급 중반까지도 갈 수 있지만 어떤 모집 단위 인기가 너무 높아서 3등급 초반에도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결 데이터에서 개별 모집 단위에 작년 입결을 확인하시고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2단계에 들어간 이후 면접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4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 서류평가 반영 방식 또한 이제 교과 비교과 기준에서 정성평가예요. 우리가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이후에 다시 찍을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종합전형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된 확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신이 3등급대 혹은 4등급대라고 하지만 이 생기부가 명지대가 요구하는 어떤 맞춤식으로 좀 세팅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4등급 초반에도 합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3등급 중반대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반영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어떤 전공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활동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1단계가 다른 학교들은 되게 3배수, 3.5배수라고 했을 때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배수로 지금 모집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면접에서 정말 본인들이 한 활동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결 분석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일단은 최소 15대 1이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15대 1에서 20대 1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신 70%과 기준하면 한 3에서 4등급 사이? 이게 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하고 선호도가 낮은, 인기가 높냐 인기가 낮냐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커요. 특히 어문계열이나 비인기학과는 4등급 중반에서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평균 컷을 좀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3.5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5에서 한 3등급 후반 정도 이내. 4등급은 확실히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할등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3등급 중반에 4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명지대가 합격을 한다? 거의 완전히 성공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활동의 질이라고 하는 거,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좀 잘 봐주시고, 올해부터는 학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폭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무조건.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일단 뭐 1단계다 뭐 2단계다 뭐 뭐다 뭐 상관없이 학폭이 있으면 일단은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냥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기준점 자꾸 지원 전략을 짜시는 걸 일단은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 이 면접형을 봤으니까 서류형도 좀 봐야 되겠죠. 서류형은 서류 100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전형 방법이나 세부 사항들은 종합전형 가이드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전공 적합성이 일단 1순위고요. 그 다음 2순위가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면접이 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생기부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번 써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기록부의 내용들의 어떤 그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내 생기부가 누가 봐도 진짜 더할 나위가 없다. 진짜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 하나 있죠. 일단은 명지대라고 하는 학교의 위치 라인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대 정도의 일단 내신 성적.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생기부에서의 일단 우위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생기부에 대한 이제 우위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면접형에 비하면 일단은 전공 적합성도 전공 적합성이지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게 맞지를 않으면 실제로는 명지대학교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매우 높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접형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절대적으로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기보다는 전공 적합성이 면접형에 비하면 조금 낮지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학업 역량까지 일종의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가 맞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류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겠죠. 뭐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캔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목은 이제 외고, 네, 자사고는 그냥 광역시 자사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몇몇 명지대 인기학과들이 있어요. 인기학과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도 보험용으로 이제 주로 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등급대가 더 높은 애들이 쓰기를 바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후반에서도, 그죠?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후반에서도 좀 써라, 우리 학교 보험으로. 어차피 6번 카드로 니네 쓸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학교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학교의 생각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애들 간의 괴리감은 조금 더 차이가 크다. 다만 정말 몇몇 과대들 같은 경우에는 1등 후반에서도 명지대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결 성적의 최고점 성적들을 보면 1등급 후반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되게 신기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씁니다. 왜? 최저가 안 됐을 때 보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학과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과 계열에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극초반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와, 다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교과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실제적으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상명대냐 명지대냐. 그런데 상명대도 인문계열 학과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그러면 명지대가 인문계는 서울캠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이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다. 다만 걔네들이 무조건 위에 있는 학교를 붙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1등급 때 후반에서 만약 명지대를 붙어서 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5장의 카드에서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가끔 몇몇 학과가 있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모든 학과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5 기준에서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15대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컷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은 2등급 후반에서 심하면 3등급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 3등급 초반 때문에 학업 역량이 우수한 대치동 이런 데에서 대치동에 있는 8학번 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내신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기부 내용에서 면접형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학업 역량이나 내신, 특히 성취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취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등급 초중반 정도의, 예를 들어 5번이나 6번 카드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명지대학교 서류형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2등 후반도 당연한 거겠지만, 대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되니까 성취도가 그래도 일정 이상 비율이 A는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70% 이내에서의 성취도 A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승세단 라인부터는 성취도 A 비율 기준에서 그냥 80%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명지대라고 하면 광상명가라고 하니까 70% 위로는 들어와야지만 학업 역량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명지대학교 이제 전형별 추천 대상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장 추천은 2등급 초중반 정도 때, 소위 얘기하는 내신 올인,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명지대학교 충분히 써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면접 전형은 2등급 후반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인은 3등급 초반이라고 봅니다. 3등급 초반대에서 내가 어느 정도 면접에 즉흥적인 부분에서도 인기응변이 일정 이상 된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전공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면접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써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에서의 면접 전형은 이제 3등급에서 심하면 4등급 초반대까지, 대신 이제 진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내신이 조금 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이 2등급 후반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3등급 초반이죠. 3.1, 3.2, 뭐 3.3 정도? 요게 메인이다. 이쪽에서 메인인 친구들, 이 등급대에서 진짜 좀 나는 어느 정도 비교과도 나쁘지 않고 학업, 진로 이 두 개에 대한 밸런스가 일정 이상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서류형도 충분히 전략적 써볼만 합니다. 명지대가 아무래도 모든 전형 기준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요, 경쟁률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허수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최저가 있어야지만 안 돼도 내가 한번 역전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일정 이상의 입결 허수해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신의 위치나 어떤 면접의 유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지원 전형들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다. 명지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의 미리 보는 27 대입 수시 전형,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